자, 사회복지 정책론입니다. 자, 우선 이제 123번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테마, 자, 우리 3교시 테마 1번이죠? 자, 이건 문제가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사회복지 정책, 자, 우선 1번, 가치 판단적 특성을 가진다. 이걸 이제 사회적 선택성이라고도 했고, 그죠? 이건 이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가치 판단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맞죠? 자, 그다음에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킨다. 이것도 맞아요. 이건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실천과 간접 실천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책은 이제 간접 실천이니까 개인의 자립성을 증진시키는 건 이건 직접 실천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 좀 이제 혼동될 만한 것들 잘 알고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도 맞죠? 자, 근데 능력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죠. 이건 이제 맞는 문장으로 바꾸려면 이 능력을 필요라고 해야 돼, 필요. 필요에 비례한, 배분. 즉, 그러니까 필요에 따른, 그죠? 필요에 따른 배분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의 원칙이죠? 능력에 비례한 배분이라고 하면 능력의 원칙이에요. 능력에 비례한 배분은 시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맞는 거죠. 왜냐면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면 그건 소득 재분배가 돼버려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 조세 부담률을 더 늘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4번이 옳지 않고요. 자,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124번 테마 2번인데요. 요게 이제 사회복지 정책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거는 소득 재분배는 아예 한 문제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의 이제 테마로 또 정리를 해놨는데, 자,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소득 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도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세대 내 재분배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적립 방식. 그죠? 세대 간 재분배라고 하면 부가 방식.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 소득 재분배는 시장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을 분배되는 것이다.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게 아니죠? 2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겁니다. 소득 재분배는, 자, 이 제자가 다시 제자예요. 2차적 분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은 시장에서, 시장 소득이 이제 1차적 분배입니다. 이런 만큼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주고 있는, 시장 소득이 1차 소득이고, 자, 그게 이제 불평등하니까 재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분배입니다. 2번이 옳지 않고요. 자, 3번 정부가 조세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도 실현이 됩니다. 그래요. 조세 정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도 실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은 민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 뭐예요? 사적 재분배죠? 사적 재분배. 소득 재분배는 사적 재분배와 공적 재분배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시간적 소득 재분배가 이렇게 한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소득 재분배와 이제 또 대별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이제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입니다. 근데 사람 간의 소득 재분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시간적 소득 재분배, 자,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 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 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적립 방식이죠? 적립 방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적립 방식. 자, 그래서 이제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5번. 주체논의죠. 주체논의에서 이제 공공 부문의 필요성, 즉 공공 부문의 필요성은 이제 그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는 곧 시장의 비효율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근거는 결국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에요. 그런데요, 어차피 우리한테는 정부 실패를 물어보지 않아요.
사회복지는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하는, 자, 우리 사회복 정책은 시장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근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한테는. 아셨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의 근거를 확실히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 문제는 보면은요, 실업보험을 민간에서 제공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역선택이 뭐예요? 역선택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이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보험은 민간에서 제공하게 되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에 있어요.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적이에요. 근데 민간보험은 가입이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 뭐하러 보험에 가입합니까? 지금 뭐 위험에 뭐 이렇게 발생되지도 않을 건데 자기가 안정적이면. 그러니까 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돼요. 그래서 역선택의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돼요. 도덕적 해이 문제. 자, 우리 이제 그 실업급여의 경우에 보면은요, 그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본래 이제 그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자의적으로 이제 어떤 이직을 하는 경우에. 근데 그 자의적이다,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안에 어 자의적이다, 자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 있고,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이제 실제 사회보험에서 이건 민간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 내에서도 건강보험보다는 이제 고용보험 이런 실업급여의 이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여기서 이제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뭐 보험급여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위험 발생 의무를 게을리하는 이것은 또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다음 이제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이 어렵다. 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또는 이제 위험 발생의 비독립성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실업과 누령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은 이제 발생되면 줄줄이 발생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민간보험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실업과 누령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무임승차자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공공재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공공재. 공공재는 사유재와 달리 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용 가능한 재화거든요. 가로등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었죠. 가로등은 나도 지금 가로등이 또는 이제 등대, 가로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등대가 나도 필요해 지금. 막 필요한데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내 욕구를 숨겨요. 그러다가 급한 사람이 이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들면 그거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런 이제 공공재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실업보험을 민간보험에서 제공하면 민간보험에서 계약할 때 무료로 합니까? 다 돈 받고 하는 거지. 그죠? 보험료 받고 운영하는 거니까 무임승차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다음 이제 126번은 이 복지다원주의죠. 이 복지다원주의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얘는 우리 그 지역사회복지 역사는 행정의 역사, 에서 보면 뭐 미국이나 영국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때 1980년대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이나 1980년대 이후가 이제 복지국가 위기기인데 복지국가 위기기 주도했던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다원주의예요. 이 복지훈합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복지훈합을 뭐라고 해요? 복지다원주의라고 하죠? 복지다원주의. 자, 이 복지다원주의는 곧 뭐예요? 얘는 민영화죠? 민영화예요, 민영화.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부문과 역할 분담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민영화로 인해서, 즉 결국은 민간과 이제 공공이 역할 분담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즉 작은 정부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과 역할 분담하자, 민간한테 주자,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소득 계층 간의 서비스 이용에 불평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민영화로 인해서. 자들 공공분의 책임성도 축소됩니다. 작은 정부론이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재정 불안 가능성도 증대돼요. 이 공공재원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안정성이거든요. 지속성과 안정성. 근데 이제 이거 공공재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정 불안 가능성도 증대됩니다. 자, 근데 요거 지금 이거는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돼요. 근데 욕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부문으로만 하다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됐을 때 탄력적 대응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은 문제점이 아니라 개선점이 되게 돼요. 그래서 리을은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아셨죠? 일단 이제 복지자본주의는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과 민간의 혼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유사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 가치는 어차피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오는 건데 이번에 두 문제 나왔어요. 지금 12회 시험부터 보면은요. 출제 빈도를 보면 12회부터 보면 두 문제, 두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금 22회 시험에서도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차피 한 문제는 나올 거지만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정책 가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20회 문제네요. 자,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한다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적극적 자유죠? 이게 적극적 자유죠. 능력의 측면을 강조하죠. 소극적 자유는 기회 측면을 강조하고, 그래서 제가 소극적 자유는 부자들의 자유라고 했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 자유는 빈자들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음으로써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했어요. 그죠? 이제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답은 바로 나왔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등을 주관한 사회복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죠? 이때 이제 선택의 자유는 뭡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가 뭐예요, 이게? 그 자유가 소극적 자유죠. 그죠?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이 신빈민법이 열등처우에 적용되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형평성이 뭐예요? 비례적 평등이죠? 이 비례적 평등. 열등처우 원칙은 비례적 평등, 형평, 공평에 들어가죠. 소득 비례 급여하고, 사회보험의 소득 비례 급여하고. 자, 이건 능력 있는 사람, 이 형평이라고 하는 비례적 평등이거든요. 뭐에 비례해서? 능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 노력에 비례해서, 기여에 비례해서, 업적에 비례해서, 공헌에 비례해서, 욕구에 비례해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능력에 비례해서, 이 능력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열등처우 원칙은, 능력 없어가지고 국가 도움을 받고 있는 피구제 빈민이 그나마 능력이 있어서 이 빈곤선 밑 바로 위에서 서서 자립해서 살아가는 취하층의 독립노동자보다 더 받으면 안 된다. 그죠? 예, 이건 이제 나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나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어떻든 이제 이 열등처우 원칙은 지금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공공부조제도에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가 바로 열등처우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적절성, 즉 사회적 적절성을 얘기하는데요. 일정한 수준의 신체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이게 이제 21회 시험에서요. 적절성이 또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 문장 맞는 문장으로 또 나왔죠? 네, 맞는 문장으로 또 나왔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기회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을 들 수 있다. 그죠? 기회평등.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이게 바로 이제 기회평등인데, 저소득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들이 다 기회평등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인데 또. 자, 이 보충성의 원칙이 뭐죠? 보충성의 원칙은 후순위성의 원칙이에요. 후순위성의 원칙이 뭐죠? 나는 뒤로 빠질 거니까 니들이 먼저 해. 이거예요. 자, 우리 공공구조에서 우리 국민기초 생활부장법도 후순위 원칙, 즉, 보충성의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득과 네 근로 능력과 네 재산을 먼저 활용해라. 그죠? 만약에 그렇게 활용해도 버티고 버티다 못 버티고 결국은 이제 빈곤선으로 떨어지면 그때 국가가 도와줄게 공공부조로. 이게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후순위성의 원칙. 알았죠? 그러니까 자력으로 먼저 구제해라. 네 힘으로 먼저 버텨라 이 얘기예요. 또는 이제 사적 부양 우선의 원칙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가족들이 먼저 부양해봐. 부양해도 못 버텨? 그래서 빈곤선 떨어져? 그러면 도와줄게. 그거예요. 자, 또는 이제 타법 우선의 원칙. 다른 법률로 지원받아서 보장받을 수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죠? 또한 이제 이 보충성의 원칙에 또 들어가는 것이 보충급여 방식의 생계급여. 그게 이제 딱 그 기준선까지만 보충해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것도. 자, 그다음에 열등처우의 원칙 또 나왔잖아요. 비례적 평등. 비례적 평등이 뭐예요? 형평, 에쿼티, 그죠? 형평, 공평, 형평, 공평성, 형평성,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보험 수립 원칙, 개인적 형평성. 우리가 이제 개인적 형평성, 자, 우리 그 민간보험은 이제 개인적 형평성을 중시 여기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은 개인적 형평성과 그다음에 사회적 적절성 모두를 고려하지만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 여긴다라고 할 때 그때 개인적 형평성이 또 민간보험에서 또 나오는데 여기서 보험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 만큼 내가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죠. 그죠? 일단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많이 냈으니까 많이 받아요. 뭐 기여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 비례급여 이게 바로 이제 형평성에 들어가게 되죠. 비례적 평등. 근데 이제 개인적 형평성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수리. 기여를 많이 해서 많이 받게 되는. 자, 소득 재분배 원칙 요거예요. 능력에 따른 부담. 아까 능력에 따른 배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능력에 따른 배분은 사회복 정책에다 집어넣으면. 근데 이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집어넣으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소득 재분배니까. 능력 있는 사람한테 조세 부담률을 더 높이는 거니까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거 딱 나오면 뭐예요? 롤스의 사유 정의론이죠? 정의론. 정의론에서 최소 극대화 원칙은 제2원칙에서도 차등의 원칙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 자유 평등의 원칙은 제1원칙이잖아요. 얘는 제2원칙 내에 있는 차등의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 그죠? 평등주의적 분배 근거를 제공한다. 이제 평등의 종류로 보면 이제 결과의 평등에 해당이 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예요. 역사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이 이 역사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전공 과목에서는 사회복지 역사론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역사, 발달사. 그죠? 아예 한 과목이잖아요. 워낙 여기는 범위가 많은 부분인데, 시험은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내용 정리된 것만 냅다 파고 있으면 쓸데없는 것까지 너무 많이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공부 요령은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물론 이제 이론 강의, 우리 핵심 이론 강의나, 그 다음 이제 여기 벼락치기 강의에서 제가 이제 최대한 좁혀놨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다가 기출문제 보면서 다시 나온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옳은 겁니다. 자, 스피넨랜드법은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불립니다. 맞죠? 그죠? 최저임금 제도, 가족수당, 오늘날에 자, 시초로 불린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여건을 개선했죠?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1834년. 사실 연도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들 연도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심지어 순서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암기법 같은 거 막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그 사실 두문자 암기법이요.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까지 막 두문자로 만들어 놓고 외우는 건 그다지 좋지 않아요. 어, 이것도 사실 순서는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1급 시험에서. 그래서
그 연도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신구빈법은 전국적으로 구빈행정을 통일했다는 게 중요하죠. 일단 엘리베스 비민법은 전국적 행정구조를 만든 거죠. 구빈행정구조를. 그죠? 근데 이제 신구빈법은 그 구빈행정구조를 통일한 거예요. 전국적 통일의 원칙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행정구조를 통일시키면 모든 교구가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균일처우의 원칙이라고도 하죠.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그죠? 이 개정구민법이요. 이 전국적 통일의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돼서 나오자마자 타임지에서 이 법이 영국의 법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빈민법의 네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반명한 것이 바로 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든 엘리베스 빈민법은 전국적 구빈행정 구조를 수립했고요. 근데 이제 신구빈법은 그 구빈행정 구조를 통일한 거예요. 알았죠? 요거. 그래서 이제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 이제 1911년 국민보험법이죠. 그죠? 이건 자유당 정부가 집권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국민보험법은 건실이라고 했죠. 건실. 그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935년 사회보장법은 노실이라고 했어요. 노실. 걔는 사회보험 두 개인데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고 얘는 건실,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그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도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세계 최초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죠. 질사년, 그죠? 질사년 이렇게 공부해요. 질산년이죠. 또는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팔파람 비스마르크가 쌈지를 통해서 영토 통일하고. 원래 전쟁 철혈 대상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통해서 독일을 먼저 통일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통합을 위해서 사회보험을 도입해요. 그래서 쌈질.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연구한 것이 사회보험이다라고 해서 1883년, 84년, 89년, 그죠? 질사년인데 산재보험이니까 여기 그죠? 질병보험, 오늘날의 건강보험이 이제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부주의 기원은 빈민법, 사회보험의 기원은 공제조합. 그죠? 예, 이렇게. 그럼 여기 보세요. 자주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된 게 이게 바로 자유당 정권에 의해서 입법된 영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국의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영국의 사회보험. 알았죠? 영국의 사회보험. 자유주의자. 이때 이제 이 자유주의를 중도 우의 자유주의이거든요. 어떻든 이제 그 네오가 아니라 뉴인데, 근데 자, 이건 이제 영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죠? 자,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와서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했죠. 자, 노동자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그죠? 맞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3번이 맞습니다. 이 국가 권위주의적 개혁이라고 했죠, 이거.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이에요. 국가 온정주의적 개혁. 이거.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자, 그 다음에 미국 사회보장법인데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미국 사회보장법은 왜 제정됐습니까? 왜 그래요? 1929년 대공황, 그죠? 경제대공황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어.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빈곤은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죠. 그죠? 이 경제대공황으로 인해서. 그죠?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았죠? 어, 당시에 이제 집권하고 있던 후보 대통령은, 이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다소 진보 지역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질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죠? 1차, 2차 누질 정책. 자, 여기 뭐, 실업보험은, 자, 이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얘는 노실이라고 했거든. 노실. 약하다. 노실. 알았죠?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인데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했어요. 알았죠? 주정부가. 이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을 운영 담당했다. 맞아요. 그죠? 자, 연방정부. 그다음 이제 여기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라 노동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예요, 이건 얘는?
얘가 바로 이제 비스마르크죠. 그죠? 독일 비스마르크. 그죠? 당근과 채찍 정책이었거든요. 당근이 사회보험이었고, 채찍이 사회주의자 진화법이었었어요. 당시에. 사회주의 이념 확산을 여기에 물들지 않게 만들려고, 노동자들 통제. 그리고 이 노동자들을 국가에 충성시키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공공부조도 연방지원이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4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실업법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방과 주가 함께 실시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주정부가 운영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미 또 나와요. 주정부가 실시했다라고 해도 맞고 연방과 주가 함께 운영했다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그다음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아닌 거예요.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를 강조했습니까? 바로 나왔네요, 그냥. 그죠? 베버리지 보고서는 주제도와 보조제도가 있죠? 주제도가 뭐예요? 강제적 사회보험. 강제적 사회보험을 주제도로 했다는 것은 사회보험을 강조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는 이거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를 강조한 게 아니라 사회보험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베버리지 선배님께서는 나중에 공공부조는 아예 없어도 된다고 봤어요. 사라질 것이다. 사회보험만 남게 된다. 라고 예측했거든요. 근데 그 예측은 틀렸죠. 결국은 지금도 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 게 아니라 사회보험 보편주제도잖아요. 사회보험은. 보편주제도인 사회보험을 강조했습니다. 자, 정액부담이고요. 정액급여입니다. 자, 결핍이 빈곤이죠? 질병 있죠? 어차피 빈곤 질병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 사회복지, 우리 정책에 있어서, 그 사회적 위험 중에 중요한 게 빈곤 질병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불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 불에 탄 나무를 베버리지가 베버렸다. 그죠? 자, 불결, 나태, 부지. 오대약. 그죠? 올해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잖아요. 여기다가, 산업재해를 집어넣었던가요? 올해 이걸 한 문제로 냈잖아요. 21회 때. 자, 그다음에 정액부담인데 이렇게 정액부담 시키게 되면 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맞아요. 소득 차등해가지고 하려면 그거 다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해줘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노령, 장애, 실업, 질병, 사회적 위험들이 하나의 국민보험에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아요. 답은 바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지금 연도 문제는 사실 이거는 어차피 법제론에서 그냥 나오거든요. 이번엔 법제론 두 문제 나왔잖아, 이게. 연도를 알아야지 푸는 거. 근데 정책론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은 법제론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우리나라 연도 있잖아요. 그거 좀 막 뿌리세요. 좀 어디다가 좀 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 선생님들 그 시험 보러 갈 때 좀 출력해가지고 시험장 앞에다 좀 뿌려주셨으면 가지고 들어가라고. 자, 어떻든 이제 이거 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 장애인복지법은 뭐예요?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이거? 서울올림픽 생각하라고 했죠?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 그죠? 그것 다음에 1989년. 그죠? 88년 다음에 89년에, 원래 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꾼 거. 자, 사회복지사법 언제? 1970년, 이건 그냥.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언제? 1993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언제? 2007년. 그죠?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얘가 제일 사회보험, 5대 사회보험 중에서는 제일 먼저잖아요. 1963년, 얘는 11월이었어요. 그죠? 이제 1963년 12월이 의료보험법이었고, 그죠? 가장 최근은 누굽니까? 가장 최근에 제정된 거 얘잖아요. 4번.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뭡니까, 이제. 이론인데요.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하고 이제 복지가 발전 이론 이렇게 나오죠. 사회복지 제도 발달 이론 5개, 복지가 발전 이론 5개. 그죠? 얘들 섞어서 그냥 10개를 섞어서 한 문제로 내기도 하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확산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나왔습니다. 뭐 답이야 금방 나왔네요. 모방 보이니까. 그죠? 이건 이제 전파 이론이라고도 하고, 모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산업화가 촉진시킨 사회 문제 대응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확대되었다. 산업화,
산업화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누구예요? 산업화 이론이죠. 얘는 산업화 이론, 산업화. 그죠? 산업화 이론 또는 이걸 수렴 이론이라고도 하죠. 수렴 이론. 그죠? 자, 일단 이제 이건 맞죠? 국제적인 모방이라고 하는 거. 이 확산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확산으로 나뉘죠. 지리적 확산과 유계적 확산. 그죠? 이 지리적 확산을 공간적 확산이라고도 했었죠. 어떻든 이제 전파된다 해서 전파 이론이라고도 하고. 자, 이 정당 정치 역할 우선시 여기는 거 뭐예요? 정당 정치, 권력 자원론. 그죠? 삼인주의론. 권력 자원론. 그죠? 코르피에 제 코피나게 싸웠다 해서 코르피라고 했었는데 코르피의 권력 자원론이잖아요. 이거 삼인주의론. 그죠? 노동자 계급들이 연대해가지고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의회에 만들어 놓고 그 정당이 집권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게 하는 거. 그죠? 이게 이제 권력 자원이론 정당 정치 역할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사회권이 시민의 권리로 확장되면서 사회적 정치가 확대. 이거 뭐예요? 시민권론이죠? 시민권론은 이제 순서 알아야죠. 시민권의 분화. 공정사회 또는 공참사. 그죠? 공참사 또는 공정사회. 그죠? 국민권, 참정권, 즉 정치권. 이 국민권은 자유권, 그다음에 사회권이 복지권이죠. 얘가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얘가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그다음에 얘가 20세기 중반까지. 그죠? 확립되게 되는데 20세기 그래서 사회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의 집단적 사회 양심 뭡니까 이거? 사회 양심론이죠? 사회 양심론. 그죠?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뭐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웠고 자, 그다음에 복지와 발전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에요. 자, 여기서 답은 쉽게 나와버렸어요. 왜냐하면 산업화 이론. 산업화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복지과 역할을 증대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맞아요. 자, 산업화 이론에서 제가 그림 그린 거 있죠? 이 산업화는 두 가지를 가져와요. 하나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나 욕구를 발생시켜요. 하나는 경제 성장. 그죠? 근데 이 경제 성장이 자원이라고 그랬죠? 자원이에요. 물질적 기반. 이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응한 것이 사회복지 제도다. 그죠? 자, 이제 여기 사회복지 제도가 여기가 나오게 되고, 그죠? 산업화가 이만큼 되면 사회복지도 이만큼. 그죠? 산업화가 이만큼 된 나라들은 사회복지도 이만큼. 그죠? 비슷한, 유사한, 그 수준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수렴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산업화가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게 뭐예요?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이 부분. 새로운 문제나 욕구.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맞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근데 지금 이제 답은 이제 1번이 맞는데요. 자, 여기 보면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 나와요. 그죠? 이 문장 참 어려운 문장입니다.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상품화시켰다. 질병 누령 산업재까지는요. 여기가 자본 축적이에요. 여기가 국가가 하는 역할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본 축적과 그다음 정당화 기능입니다. 여기 지금 상품화될 수 없는 노동력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을 이게 정당화 기능이라고 해요. 정당화 기능. 이 자본 축적은 이와 같이 노동력을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노동력의 재생산. 이게 바로 자본 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이에요. 알았죠? 이건 이제 사회적 자본을 위한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정당화 기능은요. 이건 뭐냐면 사회적 비용 지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회적 자본을 위한 지출이라고 한다면 얘는 사회적 비용을 위한 지출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지금 국가가 책임지는 이 정당화 기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동력 인구예요. 비노동력. 일할 수 없는 비노동력 인구. 잉여 인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회 안정화. 즉 사회 안정에 훼손을 시킬까 봐 이 사람은 사회 통제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는 지금 정당화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예요. 지금 여기 앞은 사회보험 제도를 설명한 거고, 이 뒤는 공공부조를 설명한 건데, 이걸, 묶어놨어,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게. 연결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알았죠? 이 질병등 산재는 결국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뒷부분, 비노동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 겁니다. 잉여인구들에 대한 정당화 기능이 공공부조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 민주주의론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효과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하다. 이거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해지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렴이론, 산업화이론. 이건 산업화이론이라고 해야지 맞았었고. 자, 그다음에 계급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갈등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 복지효과가 발전한다. 이게 삼인주의론이에요, 이게. 여기가 삼인주의론. 그래서 이제 삼인주의론에서는 코피나게 싸웠다고 했잖아. 아까 권력자원이론에서. 복지효과는 노동과 자본이 싸워서 투쟁해가지고 노동이 승리한 승리의 전리품. 그러니까 노동이 자본과 싸워서 얻어낸 승리의 전리품이 복지효과다. 계급 갈등의 정치적 과정. 그죠? 자, 여기 이제 이익 집단이나 노동자 집단의 정치적 힘이 국가적 차원에서 결합될 때, 여기 이익 집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와 발전, 국가 중심론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익 집단 정치론 또는 이익 집단 이론이라고 해야 합니다. 국가 중심 이론은 공급자인 국가가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급자인 국가,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라고 하죠, 이거를. 그죠? 어쨌든 지금 답은 너무 쉽게 나왔는데, 지금 이번 문장은 조금 어려웠고요. 여기는 뭐 이제 곤란할 수는 있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에스펜더슨의 복지효과 유형론 이건 뭐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냥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 자, 여기 21일 겁니다. 예, 1순위인데요. 자, 옳지 않은 거예요.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 등을 가지고 나눴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이면 또 있나? 또 있죠. 그죠? 아직 우리 1급 시험에는 제가 안 나왔다고 그랬고, 이제 공무원 시험 나왔는데, 국가, 가족, 시장의 역할. 그죠? 그게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것만 나왔으니까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가지고 나누었다. 그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 이거 뭐예요? 이거는 탈상품화가 아니라 탈가족화예요. 그죠?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죠? 탈상품화는. 근데 이제 탈가족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 결국 여성 노동력의 상품화. 그죠? 이 돌봄의 역할을 이제 여성들이 하게 되는 건데, 탈가족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벗어났다. 누가? 여성이. 그죠? 여성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자, 결국 이제 탈가족화 수준이 높으면 여성이 할 돌봄의 역할을 국가가 복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자, 삼인주의 복지효과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죠? 보편적 사회 서비스. 이 삼인주의 복지효과에서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수당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복지효과는 사회보험이죠. 근데 조합주의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걸 조합주의 복지효과라고 합니다. 직업 집단 등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이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이 뜻이 바로 조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합주의 운영 방식. 우리나라도 1977년에 의료보험법이 지금의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됐을 때 옛날에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77년에 우리가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 조합주의 운영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행정 통합된 겁니다. 그죠? 2000년에 통합 실시되었고 행정 통합 실시되었고 2003년에 재정 통합되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자유주의 복지효과는 공공부조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가 제일 낮죠. 그죠? 맞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주얼 링의 이제 여기 이데올로기인데요. 여기는 빈출도가 뭐 1순위까지는 아니에요. 네, 1순위까지는 아니고 몇 순위로 나나요? 이게 지금 출제 빈도 가지고 제가
해놓을 수 있는데, 1순위로 해놨네요, 여기. 1순위로 해놓은 이유가 아마 신호파 때문에 해놓은 것 같아요, 신호파. 제가 특히 이제 신호파는 잘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복지국가 유기를 주도했던 이 신호파. 신호파는, 얘는, 한 문제로 그냥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러 몇 차례. 그죠? 이 신호파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신호파라고 하면,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로 나뉘어요. 이 두 가지가 신우파예요. 알았죠? 복지국가 위기기를 주도했던 세력이죠. 네, 극우죠, 극우. 그죠? 자, 어떻든 이제 옳지 않은 건데, 중도우는 딱 나오면 뭐예요? 소극적 집합주의. 그죠? 소극적 집합주의 중도우잖아요, 얘는 중도우. 이게 중도우 딱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표에서. 이쪽, 그 라인으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소극적 집합주의. 자,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죠. 얘들은 조건부로 인정하죠. 그죠?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잖아요. 얘들은. 그죠? 반집합주의, 즉 신우파, 극우에 있는 애들은 자본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자본주의가 자기조절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냅둬도 해결된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중도에 해당되는 여기 소극적 집합주의 이데올로기 그 스펙트럼 하에서 이제 중도에 해당되는데 얘들은 이제 그 국가가 조건부로 개입하는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 보면 신우파는 사회복지 정책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성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해요. 얘들은 맞아요. 예. 그래서 얘들은 이제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를 주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를 축소해야 한다. 자, 그다음에 3인주의는 자, 이 사회민주주의는 중도 좌잖아요. 얘들은 민주적 사회주의로 나오기도 해요. 알았죠? 민주적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나 똑같습니다. 사회통합과 평등 추구를 위한 사회복 정책 확대를 지지하죠. 얘들이 제일 많이 지지하죠. 그죠? 열렬하게 지지하죠. 그죠? 자, 근데 마르크스주의 사회복지 확대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극복해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라 지금 3인주의 쪽입니다. 중도좌. 그죠? 극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를 통한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점진주의. 즉 복지를 통해서 중산층에게 좌파 가치를 침투시키자.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 결함을 아까 중도우에서는 이 중도파 여기서는 일부 수정하자라고 한다면 중도좌인 여기 3인주의에서는 자본주의의 결함을 극복하자. 어디로 가자? 사회주의로 가자. 요거죠? 예. 복지국가를 디딤돌로 밟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옳지 않고요. 페미니즘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죠? 예, 페미니즘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유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인데,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건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에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가부장제 비판하고 있고요. 가부장제도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있고, 여전히 여성 성차별 체계 현대적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성평등을 위한 세부 정책 역할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페미니즘은 양면적 입장이라고 해요. 양면적이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양면적이다. 알았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로 와보면, 이제 사회투자 전략.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 이거 제3의 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네. 선생님들 지금 여기서 문제 푸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문제가 이게 어떻든 뭐 똑같이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이 내용을 공부해 놓으면, 나왔던 그 내용을 공부해 놓으면,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풀면 안 되고, 절대. 아셨죠?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기출문제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이론을 한번 쫙 정리를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사회투자 전략인데,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평등이 아니라 기회평등이죠. 그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여기는 지금 사회투자 국가는 제가 이게 구빈곤이 아니라 신빈곤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기보다 어떻게 하자? 인적 자본에 투자하자. 그래서 일할 능력 갖게 만들어서 일할 기회 주자. 기회평등이요. 그죠?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금 이전이 아니죠? 돈을 주지 말자. 그죠? 그러니까 구빈곤에서는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왜? 빈곤은 경제적 결핍이라고 정의를 내리니까, 구빈곤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빈곤이 만성화되었다, 세습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복지 종속성, 의존성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빈곤으로 넘어온 거예요. 신빈곤 사회적 배제. 여기 지금 사회투자국가는 지금 신빈곤의 개념인 겁니다. 지금 알았죠? 자,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 여긴다. 맞아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동 세대는 나중에 미래의 근로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아동 세대에 대한 투자, 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이것도. 알았죠? 그 다음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게 아니라 통합이죠? 사회정책 제1의 길. 그죠? 제1의 길. 그 다음에 경제정책 제2의 길. 얘들의 합한 거. 그죠? 합한 거라고 했잖아요. 단점을 배제하고 다 장점을 합해버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합하는 전략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했던 것은요, 소비적 투자를 했던 것은 이게 이제 소비적 지출을 했던 것은 이 두 가지가 구빈곤이에요. 구빈곤. 알았죠? 이건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신빈곤에서는. 아셨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해설에도 넣어놨지만, 지출을 크게 둘로 보는데, 소비적 지출과 이제 투자적 지출로 보는데, 소비적 지출은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구빈곤처럼 했던 소비적 지출을. 자, 참고로 여기는 이제 날라가야 합니다. 이건 잘못 들어갔어요. 편집상.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잠깐.